제발 하나 둘 짱님 하나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 은퇴 후 전원 생활의 꿈, 전원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시골로 이주를 해서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 생업을 꿈꾸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조 귀농귀촌 사이다TV 대표 그리고 귀농인 김철웅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귀농 귀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농사 지으시던 분이 가는 게 아니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럼 이제 귀농 귀촌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통계치가 혹시 있나요? 저희 영월군은 매년 1000명 정도. 매년 영월군에만 1000명씩이나 네. 귀농 귀촌을 합니까? 네.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네. 물 좋고 네. 산 좋고 공기 좋고 많이 오십니다. 아, 도시에서 통계치는 1000명. 1000명. 귀농인 김철흥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2년 6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는 도시 생활을 하셨던 거죠? 예, 도의사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대학교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대학 홍보 네, 대학 홍보 활동을 맡아서 했어요. 예. 네. 그러시다가 귀농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일단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흙과 함께 살리라. 예. 그런 생각을 꾸준하게 갖고 있었고요. 예. 자연과 더불어 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예. 기농하게 됐어요. 그럼 귀농에서 지금 어떤 작물을 키우고 계세요? 예, 이제 제가 2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 정확하게 전체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민들한테 토양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 것인가 이제 자문을 구해서 네. 이제 작년부터 네. 예, 깨농사 한 450평, 깨농사 450평.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작물들 고구마, 그다음에 옥수수, 그다음에 고추, 가지, 오이, 그다음에 뭐 기타 야채들, 야채. 예, 이런 것들 채소 키우고 있습니다. 야, 뭐 많이 하시네요. 네. 깨가 주 작물이고. 예. 평생 처음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거는? 평생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용의주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착오 겪을 것이냐. 후자입니까? 예. 시행착오. 겪어보자. 덤비는 거예요. 네. 야, 좋습니다. 혹시 해보니까 2년 6개월 됐으니까 귀농해서 야 정말 잘했다. 아니면 이거 후회된다. 어느 쪽입니까? 잘했죠.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만족? 일단 사람이 생활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두 번째는 자기 여가 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웃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첫째가요. 자급자족. 예, 네. 자급자족이 굉장히 쉬워지고 네. 바가지 하나만 들고 마당에 나가면 끝납니다. 바가지는 예. 왜 그렇습니까? 바가지는 왜냐면은 네. 밥을 바가지에다 한 공기 퍼서 네. 거기다 고추장 조금 넣고 기름 조금 떨구고 나가서 예. 보이는 풀을 집어 뜯어서 넣으면 됩니다. 예. 깻잎도 있고 그렇게 먹을 수 상추도 있고. 예. 근데 그걸 즐거워하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욕심 버리고 예. 예. 그러면 되고요. 지금 귀농하신 곳이 강원도 영월군 네. 김삿간면, 김삿간면. 예밀리라는 곳이에요. 예밀리. 예. 다른 말로 포도마을이라고. 포도마을. 네. 예. 포도밭이 많은가 보죠? 예, 한 집에 네. 한 가정당 포도밭이 하나씩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이렇습니까? 아니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좀 있나요? 뭐 후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족도가 다들 높으십니까? 네. 형님도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내려오셨는데 네. 저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항상 좋은 이웃과 같이 사니까 예.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마을 발전 기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귀농하신 분들한테 돈 좀 기부를 해라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을 발전 기금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네.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예.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저한테는 내란 얘기가 없었어요. 예. 그 대신 예. 제가 마을에 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돼지, 네. 공사, 아니요, 돼지. 돼지를 잡았다는 돼지 파티.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네, 이렇게 덕을 베풀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면은 네. 서로 좋습니다. 네. 네. 자, 텃세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잘 이제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또 자기가 다가가야죠. 예, 본인이 이제 이주하신 분, 귀농하신 분들이 다가가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돼지 몇 마리 잡아주고. 보통 한 달에 생활비를 포함해서 그럼 도시에서 쓸 때보다는 훨씬 적게 쓰시겠군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경주섭이라든가 아니면 제 레저 활동들을 제외하고 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경조사비야 뭐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네, 다 똑같으니까요. 예. 레저 활동 뭘 하시길래 그걸 뺍니까? 아, 뭐 특별한 걸 하시나요? 예,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고요. 오토바이. 뭐, 기름값 정도 들겠군요. 네, 예. 뭐 드론 날리고, 드론. 예, 뭐 가끔 가다가 보트 조종도 좀 하고. 예. 그런 거 그런 걸 빼면은 50만 원 예. 언저리 채 안 받습니다. 듭니다. 예. 아주 그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골 어떤 귀농귀촌 삶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한 달 살아보기 체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이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 뭐 저희 이제 영월만 하더라도 기능기촌 정치 많이 좋고 또 뭐 네. 청년들 같은 경우 결혼하게 되면 한 500만 원 또 지원해주고 이런 지원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에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한 달 동안 살 곳, 영농 기술 이런 것까지 좀 전수해주고 그럽니까? 그렇죠. 이제 기능기촌 교육을 이수하면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지원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예. 뭐 인력 육성이라든지 이런 예. 것도 이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김철은 귀농인께서는 귀농하기 직전에 이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횡성에서 횡성에서. 예, 10년을 맨땅 헤딩을 했습니다. 벤땅에 대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연을 하나 선택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갔죠. 예. 그래서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죠.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최종 종착지로 이제 영어를 선택. 김사건면에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다 그랬는데 가장 큰 시행착오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뭘 하겠다고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이제 부딪혀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처음 이제 풀하고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풀? 예. 풀과의 전쟁.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귀촌을 하더라도 자기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일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풀 매는 일만 하는 거예요. 풀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런 데서 오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작물을 선택할 때 이게 토양하고 맞는지 또 토양을 어떻게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이 전부 의무적으로 다가왔죠. 예. 그걸 누가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행사에서 할 때는 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외로운 곳에서.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영월에 와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네. 또 특히 기후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봐도 저한테 언지를 주는 이웃이 있어요. 예,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네. 아무도 안 사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되고 네. 이웃이 있어야지. 예.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고 배워야지 무턱대고 갔다가는 큰 이렇게 처음에는 자연인 하면 좋은 줄 알았죠. 그렇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웃이 있어야 돼. 네, 이웃이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서 전수받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시는 작물은 깨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급자족용이잖아요. 사실은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어떤 작물, 어떤 거를 좀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 그 토속 이제 나물 종류, 나물?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개발을 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슬기, 동강 다슬기 네. 유명하잖아요. 다슬기 잡는 친구한테 이거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된장 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 상품도 이제 새로 만들 수 네. 있고 아니면 또 뭐 요즘 이제 친환경 해가지고 탄소 중립해서 그냥 그 농사지만 예. 이끼를 한번 재배를 해보자. 이끼. 예. 예. 그런 이제 테라리움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환경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예. 환경 관련된 그런 또 농업도 앞으로 또 이렇게 좀 좋을 것이다. 예. 네. 여러 가지 남들이 안 하는 거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영농 기술이 문제인데 도시 생활만 하시던 분들이 농사를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웁니까? 그러면? 농촌 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네. 각
지역마다 다 네. 있습니다. 아, 농촌기술센터? 예, 네, 이런 데서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혹시 있고 그렇습니까? 예, 네. 뭐 계절마다 네, 뭐 이렇게 농사 심는 시기가 다 틀리죠. 그러겠죠. 작물마다 다르고. 네, 네. 계절마다 또 이렇게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도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보시면 좀 생소하죠. 네. 근데 지역에 답이 있으니까 네. 무조건 지역에 와서 배움을 통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거의 뭐 한 50% 절반만 네, 내 돈 내면은 50% 이상 아, 네, 지원을 절반도 안 들여서 지을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꿀팁을 좀 막 사전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사전에 준비 안 하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저 행성에서는 준비를 안 했지만 이 영어를 오면서는 준비를 준비를 했죠. 네. 우선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균형기천 사이다 TV를 통해서 네. 많이 영상을 구독했고요. 네, 엄청 홍보해 주시네요. 예, 아 정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살아보기도 제가 행성에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청 같은 데 가면요. 혹시 여기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아, 예, 정보가 담긴 책자가 예, 이런 있군요. 책자가 있는데요. 네. 이런 책자에 보면은 이제 페이지마다 예를 들어 뭐 뒤에 보면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네.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원받는 방법이 방법서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정착 지원을 할 것인가, 그다음 체험학교 운영하는 데는 어디고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게 할 때는 어디 가서 정보를 얻어야 네, 네, 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인터넷에도 다 있겠죠. 그런데 네. 군에 가서 직접 알아보시는 게 더 훨씬 정확합니다. 빠르다. 예. 아. 그래서 이런 책자 같은 거를 예. 자기가 해서 서베이해서 예. 이걸 참고로 삼으시면 사전 좋죠. 조사가 필요하고. 네. 체험 한 달 살기 체험은 흥성에서 하시고 귀농은 영월에서 하시고 10년 살기 체험 선생입니다. 10년 살기를 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흥성에서는 조금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구나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귀농귀촌 했다가 그야말로 실패해서 뭐 1년, 2년 혹은 3년, 4년 만에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유형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까? 실패라기보다 예. 뭐 집을 지어놓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지겨울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민하고 이제 좀 잘 지내고 그러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과의 그런 갈등 부분이 때문에 있죠. 떠나는 분들이 네, 꽤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지역 그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1순위입니다. 돼지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조금만 잡아요. 조금 몇 마리 정도 잡으면 네.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덕을 베풀어야지 네. 마음을 사야지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건강 실제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는 짜여진 틀에서 자기 개발을 해가면서 막 이게 정신없이 살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장점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시골에서 살 때는 네. 마음이 심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해도 네. 돼요. 계속 안 하고 싶으면은 그런 건 안 되죠. 그럼 안 돼요. 좀 어디지런도 해야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골의 문화? 시골의 문화를. 아. 문화를 이해해야 원주민들이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문화 이해하고 원주민들의 생각을 읽으면은 제가 접근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럼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떠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봤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앉으셔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